라면 먹을래요? 이보다 더 설레는 작업 멘트가 앞으로 나올까요? 근데 뒤에 더 물어봐야 할 게 있죠. 뭘로 끓여줄까? 진라면? 신라면? 우리나라에서 라면이 등장한 건 6.25 직후인데요. 지금도 라면을 생산하고 있는 삼양라면이 그 시작입니다. 삼양식품 창업자 고 전중훈 명예회장이 60년대 초에 남대문 시장에서 미군이 버린 음식을 끓인 이른바 꿀꿀이죽을 먹는 노동자들을 봤대요. 저 사람들에게 싸고 배부른 음식을 먹게 할 방법은 없을까? 그러다가 떠올린 게 일본에 갔을 때 먹었던 라면이었대요. 맛있으면서도 조리가 간단해 보였거든요. 그렇게 일본의 기술 원조를 받아서 우리나라의 첫 라면이 탄생했습니다. 출시 당시 삼양라면의 가격은 10원, 꿀꿀이죽이 5원, 커피가 35원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많이 저렴했죠. 누구나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낮은 가격을 책정한 건데 당시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래요. 심지어 라면이니까 옷감인가 보다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쌀밥이나 죽을 먹던 사람들한테 라면은 아무래도 생소했겠죠. 소비자의 인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최대 난제였는데 마침 65년 정부가 쌀이 부족해서 생기는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혼분식 장려운동을 실시합니다. 이게 뭐냐면 쌀 소비량을 줄이려고 밥에 보리쌀 같은 잡곡을 혼합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학교에서 도시락 검사를 해서 도시락에 30% 이상 잡곡이 안 섞여 있으면 도시락을 먹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또 분식의 날을 정해서 분식만 팔게 했으니 밀가루 소비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라면, 빵, 과자 같은 분식이 많이 팔리게 됐죠. 저는 분식 팔아 그런지 이런 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정책에 힘입어서 삼양라면은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후 80년대 초 중반까지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다가 85년 이 라면에게 자리를 내주게 되는데 바로 사나이 울리는 신라면입니다. 근데 신라면 봉지의 신자가 다들 매울 신자의 의미라고만 생각하시죠. 사실 얼마 전 타계한 농심회장 고 신춘호 회장의 성도 이 매울 신자를 써요. 회장이 이름 걸고 만든 라면인 거죠. 사나이 울리는 신라면 문구도 직접 만들면서 제품에 대한 상당한 애착을 보였다고 합니다. 신 회장이 만든 문구 중에 이것도 있어요.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가세요. 제품이 나왔으니까 출시만 하면 되는데 상표 등록에 문제가 생겨요. 당시에 식품의 상품 표시는 한글이어야 되고 외국어 표시를 하려면 한글 글씨보다 크게 할 수 없었는데요. 이 매울 신자가 완전 크잖아요. 그래서 농심이 보사부, 지금의 보건복지부에 건의문을 제출해요.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규제다.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결국 농심의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88년 10월 법조항이 개정되면서 지금의 이 왕큰 신라면 로고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신춘호 회장 형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바로 롯데그룹 고 신격호 명예회장입니다. 신춘호 회장이 형한테 라면 사업을 제안해요. 근데 신격호 회장이 엄청 반대를 하면서 형제 사이가 틀어지게 된 거죠. 결국 신춘호 회장이 65년 롯데공업 주식회사라는 독자적인 회사를 만들면서 라면 사업을 시작했는데 신격호 회장이 아니 감히 롯데라는 이름을 쓰냐 라면서 동생이 롯데 브랜드를 쓰지 못하도록 했고 신춘호 회장은 78년 회사 이름을 농부의 마음이라는 뜻의 농심으로 바꾸게 됩니다. 회사명이나 로고 어디에도 롯데 느낌이 안 나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신라면을 만들었지만 당시에는 라면이 매우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었대요. 아무래도 선발주자인 삼양라면의 라면이 일본에서 전수받은 담백한 닭고기 맛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아무튼 당시 전두환 정권에서 86년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면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저력, 매운맛을 보여주자라는 슬로건과 함께 한식의 매운맛 열풍을 불어요. 그러면서 신라면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죠. 참고로 신라면을 만들 때 한국인이 좋아하는 매운맛을 만들기 위해서 농심은 전국에서 재배되는 모든 품종의 고추를 사들이고 매운맛 실험을 했대요. 왜 그 소머리국밥이나 순댓국밥 주문하면 옆에 딸려 나오는 빨간 다진 양념 있잖아요. 그 조리법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출시를 앞두고 내부 시식회를 했는데 너무 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대요. 하지만 신춘호 회장은 이 독특한 매운맛이 차별화 요소가 될 거다 강하게 주장을 했고 결국 신라면은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농심의 넘버원 브랜드 신라면은 출시 이후 1991년부터 무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타 브랜드 라면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은 라면 시장 부동의 1위인데요. 호시탐탐 역전의 기회를 노리면서 농심 신라면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라면이 바로 갓뚜기, 오뚜기의 진라면입니다. 사실 오뚜기를 표준어로 하면 오뚜기가 돼야 하는데 고유명사인 거죠.
1969년 함태호 오뚜기 초대 회장이 풍림상사를 세워 카레를 시작으로 스프, 케찹, 마요네즈 등을 출시한 게 시작이고요. 73년 오뚜기 식품공업으로 사명을 변경한 뒤에 라면을 생산하던 청보식품을 인수하고 라면을 만듭니다. 그런데 당시 청보식품의 라면이 그렇게 맛이 없었대요. 인수한 뒤에 오뚜기가 내놓은 라면이 참라면과 라면 박사라는 건데 청보식품에서 나오던 라면과 맛이 너무 비슷해서 실패작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아니 대체 얼마나 맛이 없었길래. 자, 세 번째 실패는 없다. 오뚜기는 신제품 개발에 몰두합니다. 오뚜기는 사골 국물의 레시피를 연구했는데 먼저 깊고 진한 국물 맛을 찾고 전국 고추산지를 돌아다니면서 최적의 양념장 조합을 만들었대요. 뭐 확인은 안 됐지만 연구원들이 당시 다 같이 소화불량을 호소할 정도로 강행군을 했다고 하네요. 암튼 1988년 진라면으로 소비자의 반응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경쟁사에는 없는 순한맛도 추가로 개발해서 진라면 순한맛 덕후를 만들어낸 거죠. 그 뒤로도 여러 차례 리뉴얼을 통해서 2012년 삼양라면을 따돌리고 라면 시장 점유율 2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농심 신라면의 벽은 철옹성인 거죠. 그래서 오뚜기는 야무진 꿈과 포부를 담아 한 광고를 제작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진라면이 아닙니다. 이렇게 맛있는데 언젠간 1등 하지 않겠습니까? 16년 전인 2005년 하정우 먹방 버금가는 차승원 씨의 라면 먹방. 이 광고 당시에는 생뚱맞아서 화제였는데 그 당시 오뚜기 진라면의 시장 점유율이 5%도 안 됐죠. 라면 하면 신라면이었던 시대에 진라면이라니 다들 어이없어 했죠. 꿈도 야무지다라는 비아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던가요? 매년 농심 신라면과의 시장 점유율을 좁혀가기 시작하더니 2018년에는 진라면이 신라면을 추격하고 컵라면에서는 아예 뒤집고 맙니다. 봉지라면도 2020년엔 신라면 점유율이 16.1%였는데 진라면이 16.0%였으니까 턱밑까지 쫓아갔던 거죠. 등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자, 우리나라 라면 역사에서 1등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본 라면이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한 해에도 수십 개의 신종 라면이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라면 전쟁터에서 수백 수천 종의 라면 중에 1등을 해본 건 딱 3개뿐입니다. 일단 웬만해서 이길 수 없는 신라면, 원조 1등 삼양라면, 그리고 안성탕면. 자, 새로운 라면이 등장하고 색다른 맛이 유혹해도 결국 꾸준히 인기 있는 라면은 따로 있었던 거죠. 물론 현재 스코어 신라면의 아성은 한동안 깨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역별 라면 지도를 보면 경남과 부산을 제외하고는 신라면이 1위에 올라 있고요. 진라면은 서울과 경기, 충북에서 3위를 차지했네요. 자, 코로나 시국에 간편식 소비가 늘면서 라면 매출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세계 시장에서도 한국의 매운맛과 얼큰한 맛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라면 수출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긴 라면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 신라면 대 진라면, 진라면 대 신라면. 정말 라면 선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하는 얘기인데 저는 사실 스낵면파입니다. 여러분의 라면 취향은 어떻게 되시나요? 수많은 라면 중에 나만의 취향도 있지만 또 나만의 레시피도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의 특별한 라면 레시피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맛있는 거 같이 먹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걸렸다. 그러면